오늘 2월 27일 오늘 목요일이죠? 예, 피모. 오늘 목요일 경기들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농구는 좋았어요, 그죠? 예, 제가 역시 뭐 농구가 주력이고 농구를 잘 맞추는 편인데 어제 제가 안양 풀보다는 KT 사이드일 것 같다. 승패를 조심하라. 차라리 언더를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예상대로 좀 나왔던 경기였고요. 예, 어제 뭐 소노 경기는 역시나 이제 뭐 역배 잘 띄워줬고 역시나 뭐 장판은 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죠? 예, 근데 어제 한국을 좀 믿었다. 한국을 믿었던 게 조금 좀 아쉬웠고 느바가 요즘에 이제 좀 들어오는 흐름인데 오늘 조금 좀 변수 뜬 경기들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래도 뭐 볼만한 경기들이 잘 들어왔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 세크 마엔에다가 포틀 승까지. 세크가 요즘 경기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좀 좋아지는 감이 있고 유타가 뭐 결장자들이 좀 많죠, 그죠? 예, 그리고 포틀 첫 경기가 좀 그랬는데 두 번째 경기부터 브레이크 직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자, 국내 경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좀 배당을 좀 띄우면서 보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배당 보고 하는 게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자, 첫 번째 경기는 원주 DB 대 가스의 맞대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죠. 이 경기. 예, 왜 중요할까요? 예, 지금 원주 DB는 리그 6위를 달리고 있고요. 가스는 리그 5위를 달리고 있고 양 팀의 승차는 3경기 반차란 말이야. 오늘 승리를 하면 한 경기를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순위 싸움이 치열하게 하고 있는 팀들이다. 사실 7, 8, 9, 10은 조금 좀 멀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예, 여기도 3경기 차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는데 조금 멀어져 있기는 하다. 자, 그래서 이 경기가 양 팀에게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다. 이거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올해 양 팀의 맞대결은 2승 2패로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예, 홈에서 한 경기씩 나눠가졌고 또 원정에서 한 경기씩 나눠가졌고 오늘은 이제 어, 긴 휴식기 이후의 첫 경기. 자, 일단 D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변수가 있죠. 오노아쿠가 지금 일단은 임시로 빠졌어요. 그죠? 오노아쿠가 지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안정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예, 뭐 혈관 쪽인가? 뭐가 안 좋아. 그래서 2주 정도.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지금 구성이 임시로 다시 데려온 이제 카터하고 이제 스펠맨 요 구성으로 가야 되고 스펠맨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그죠? 예, 최근에 스펠맨이 복귀해서 뛴 경기들을 보면 소위 이제 몸 상태도 굉장히 좋아 보였고 자이언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 선수죠, 이 선수가. 근데 자이언도 계약에다가 이제 몸무게 이슈를 좀 넣어놔가지고 최근에 몸 관리를 조금 그래도 하는 편인데 스펠맨도 몸 관리가 좀 잘 돼 있는 느낌이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시간, 경기 체력. 그지? 일단 경기 체력이라는 건 그래도 경기를 뛰면서 숨통이 트이게 만들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내에 와서 한 경기밖에 뛰질 않았단 말이죠. 저 이 부분이 살짝 걸려요. 일단 경기력, 몸무게, 스팸 이슈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일단은 마지막 경기, 브레이크 직전에 마지막 경기는 22분을 소화를 했고요. 예, 퍼포먼스는 확실했습니다. 18득점, 리바운드 2개. 전체적으로 움직임 문제 없었고 열심히 뛰는 모습이 있었고 네, 아직까지 경기를 풀타임으로 치를 체력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맥시멈 30분 정도 좀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돌아온 강상재도 지금 폼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었고 기존의 DB의 문제는 알바노 혼자 너무 많은 걸 감당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항상 이제 DB의 문제잖아요. 근데 어쨌든 스펠맨이라든지 강상재, 오누아코가 좀 빠진 건 좀 아쉽지만은 이 두 명의 선수들이 이제 좀 득점 볼륨을 채워주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펠맨이 뛰었던 직전 경기를 좀 보면요, 뭐 장판전이었다는 건 좀 감안을 좀 해야 되겠지만, DB는 항상 이제 스페이싱에 문제가 좀 크게 있었던 팀인데, 스펠맨이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는 이제 가스인데, 가스 같은 경우에 김낙현이 아마 일단 오늘도 못 나올 거예요. 예, 김낙현이 지금 부상 공백으로 좀 쉬고 있고, 그래도 시간을 좀 벌었다는 건 긍정적이긴 하다. 이제 가스의 팀의 특징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외곽 농구 많이 하고, 그리고 외곽 비중이 좀 높은 팀이고, 페인트 존이 좀 약하고, 그리고 뭐 트랜지션 게임 뭐 나름대로 괜찮고,
그리고 앞선 수비가 좀 좋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팀들은 외곽과 체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라 할 만하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쉬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직전 경기 KT 경기 언더를 봤던 이유도 정관장의 슛감 문제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가스도 너무 오래 쉬고 나온 경기이기 때문에 3점 의존도가 높은 팀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 조금 좀 아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앞선 수비의 에너지 레벨은 좀 올라가겠죠. 예. 아무래도 앞선 수비만큼은 리그에서 이제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팀이고, 예, 그리고 DB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알바노 해조 모드가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상성에서 가스의 수비는 어느 정도 좀 될 가능성은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팀적으로 이제 상성을 좀 보면 이제 올 시즌 이제 외곽 수비가 굉장히 안 되는 팀 중에 하나가 DB예요. DB 같은 경우에는 높이는 좋죠. 예, 높이는 좋죠. 뭐 서민수, 강상재 트레이드 되긴 했지만 종규에다가 오노와쿠까지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높이가 좋은 팀들은 외곽이 좀 헐거울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외곽을 좀 많이 맞는 팀이라 가지고 이런 상성에서 좀 안 좋은 경향은 좀 있다. 근데 결국에는 오래 쉰 슛감 문제가 저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일단 좋아 보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역시나 이제 언더 게임. DB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오버팀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스펠맨이 들어오면 좀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한데 스펠맨이 지금 전 풀타임을 좀 못 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155.5 기준점에는 좀 언더를 첫 번째로 좀 볼만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승패가 조금 좀 어려워요. 그죠? 가스 같은 경우에는 언럭키 시카고 불스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 외곽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기 때문에 소노, 가스 이런 팀들은 외곽 의존도가 엄청 높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복불복기가 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원주 DB가 오늘은 승패라인 사이드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상대 전적은 올해 2승 2패긴 한데 양팀 최근의 맞대결에서 홈에서 특히 최근 두 시즌 동안 7승 1패로 DB가 앞서 있다. 이거는 근데 가스가 이때의 가스가 아니기는 해요. 예, 근데 어쨌든 DB가 홈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팀이고 그리고 김낙현이 없는 것도 좀 크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스펠맨 강상재 컨디션 브레이크 직전에 좀 괜찮았다. 예, 그래서 저는 뭐 DB 사이드, 언더 사이드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다음 경기는 창원 LG 대 서울 삼성. 승호패는 승호패는 좀 어렵긴 한데 나는 차라리 승호패는 많이 볼 것 같다. 나 하나 찍으라고 하면. 다음 경기는 LG 대 삼성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는 좀 포인트로 좀 짚어드릴 만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상대 전적을 좀 보시면요. 일단 양 팀의 올 시즌에 이제 어떤 팀의 분위기는 완전 상반돼 있잖아요. 그죠? LG는 상위권 팀이고 최근에 뭐 SK도 한번 잡았고. 그리고 삼성은 굉장히 이제 밑에 쳐져 있는 팀인데 근데 삼성이 올해 좀 잘 비볐어요. 2승 2패로 잘 비볐고 지는 경기들도 나름 비비는 경기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뜯어볼 필요가 있다. 뜯어볼 필요가. 이 네 번의 맞대결 중에서 마레이가 뛴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삼성이 LG한테 비볐지? 한 번밖에 없어. 마레이가 올해 이제 부상 기간들이 좀 길었잖아요. 예, 그래서 마레이가 제대로 뛴 경기는 한 번밖에 없다. 그리고 오브라이언트가 뛴 경기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원 LG가 이제 홈에서 마레이가 뛴 경기가 한 번 있었는데 이때 경기는 90대 76으로 창원 LG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단 양팀 맞대결은 지금 7번인가 8번 연속 홈팀이 승리를 거두고 있어요. 예, 그리고 창원 LG, 서울 삼성 솔직히 체급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체급 차이가 많이 나고 LG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는 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일반승은 별로 의심을 안 한다는 마인드긴 하고요. 예, 일단은 핸디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죠. LG는 뭐 지금 너무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예, 마레이까지 지금 복귀를 해 있는 시점 이후에는 최근에 홈의 SK를 역마인으로 두드러 패버렸어요. 이 경기는. 이 경기가 역배 배당을 2.31을 받았는데 창원 LG가 이거 역마인을 뛰었던 경기입니다. 그쵸. 마레이가 복귀하고 최근에 이제 허일영도 슛감이 좀 괜찮은 편이고 전성현도 확실히 올해 좀 기대되는 자원에다가 타마요. 전체적으로 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창원 LG다. 더더군다나 홈에서도 굉장히 좀 강점을 좀 보여주는 팀이죠. 예, 올 시즌도 그렇고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고 올 시즌 홈에서 14승 5패.
그렇죠. 그리고 전성현이 나는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냈잖아, 내가. 올 시즌 내내 전성현 작년에 보여준 모습이 너무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전성현 나는 별로 안 믿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브레이크 직전에 전성현은 전성기 때 모습이 조금 나오나? 정확히는 2년 전이죠, 그죠? 2년 두 시즌 전에 그 모습이 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 선수가 좀 어려운 터프샷도 팍팍 그냥 다 넣어버리거든, 진짜. 좋을 때 전성현은. 그런 모습이 브레이크 직전에는 좀 있었다. 아무튼 뭐 전력 밸런스 좋죠. 최근 5경기 보더라도 평균 실점 73점, 평균 득점 거의 80점. 뭐 너무 좋은 팀 밸런스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제 반대 상성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삼성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건 마레이가 안 뛴 경기들이었다. 뛴 경기는 마인으로 개두드롭 했다. 반대로 삼성을 보겠습니다. 삼성은 뭐 답 없죠. 최근 5경기 손호한테 한 경기씩 노나 먹기 한 거 빼고는 노답스다, 노답스. 경기당 평균 실점이 73.4점이라는 게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 이것도 본인들이 수비를 잘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득 70점으로 답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 팀이 이제 한동안 좀 잘해주던 이제 구탕도 조금 맛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코번이 혼자 열심히 좀 하는 모습이 항상 그려지죠. 최성모 좀 맛이 갔고, 구탕 좀 상했고, 구탕도 상했고, 이정현, 그리고 뭐 이원석, 코번. 이런 자원들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뭐 서울 삼성한테 하는 얘기는 똑같지만은, 꾸준함을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선수들이 고점이 같이 떴던 시기에는 조금 이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10경기 2승 8패. 최근에 그나마 잘해주던 선수들도 조금 폼이 많이 갔다. 물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성모 이런 자원들은 주전으로 많이 뛰어보지를 않은 자원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자원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거야. 쉬고 돌아와서 다시 또 뭐 좀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전력의 불안정성이 너무 높은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상대전적으로 비볐던 부분들도 마레가 없었던 경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창원 LG 일반승을 일단은 뭐 의심 안 하고요. 좀 높게 금액 올려서 가실 분들은 뭐 일반승 정도를 한번 뭐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재료라고 생각하고 핸디도 저는 창원 LG 쪽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그동안 서울 삼성이 잘 비볐던 거는 마레이가 없었다. 마레이가 없었다. 마레이가 있으면 이 팀의 이제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코번도 어느 정도 견제가 되겠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1.5면은 기준점이 너무 낮아요. 그죠? 기준점이 너무 낮은데 저는 그래도 어렵다, 어려워. 요거는 그래도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기준점이 좀 낮아서. 별로 좋아 보이는 기준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삼성이 쉬고 온 자원들이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했을지가 관건이거든요. 그죠? 최성모나 구탄 같은 자원들이. 그죠? 어차피 코버는 마레가 있기 때문에 뭐 날아다니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고. 언어보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언더를 까야 되는 경기인데 기준점이 낮으니까 언더 까기가 너무 부담스럽죠. 다음은 배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구는 이거 리턴 매치죠, 그죠? 리턴 매치. 다시 잡아드릴게요. 배구는 세 경기가 있어서. 깔끔하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삼성화재 대 대한항공 리턴 매치입니다. 최근에 좀 만난 적이 있는데 최근에 만났을 때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다. 삼성화재가. 일단 리턴 매치니까 첫 번째로 좀 생각나는 건 역시 이제 땅콩이에요, 그죠? 그래도 땅콩이 요즘 뭐 경기력이 아주 저점도 아닌데 노나 먹기 충분히 좀 생각을 좀 해볼 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땅콩이 최근에 뭐 경기력이 아주 좀 나쁘진 않은데 현대캐피탈 이기고 나서 옥저한테 또 풀세트를 갔어. 그지? 얘네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풀세트만 갈 거냐고. 일단 요스바니가 지금 궤도에 올라왔거든요. 그죠? 막심을 버린 이유를 증명을 하고 있죠. 요스바니가 좀 안 좋은 구간들을 지나서 지금 페이스는 이제 완전히 자기 페이스를 찾았어요. 찾았다는 부분들. 근데 이제 정지석, 쏘쏘. 정한용이 근데 아직은 좀 내동 그래, 그지? 정한용이 아직 부상 복귀 이후에 아직 정상적인 컨디션이라 보기가 어렵고 최근에 좀 이준하고 정지석, 그리고 정한용, 이준 이렇게 좀 나눠 뛰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다.
요스바니가 최근에 지금 폼이 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땅콩이 일반승은 별로 또 이것도 의심은 안 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일반승 정도는 나눠먹기 이슈 한번 좀 충분히 생각해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직전 경기 패배한 경기들을 한번 훑어보면요, 이 경기 대한항공이 진짜 범실을 레전드로 나왔던 경기거든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 경기에서 서브 범실 18개, 공격 범실 16개 나왔어요. 이길 수가 없죠. 이게 이게 범실만 30 몇 점을 줬단 말이야. 30 거의 5점을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34점을 줬구나, 범실로만. 그래서 이런 경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너무 저점이 떴던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대한항공의 경기력이 좀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대한항공 일반승에다가 저는 오늘 마인까지 보는데, 사실 이 경기 언어버가 형들, 이게 땅콩이 지금 계속 오바를 띄우고 있단 말이야. 그죠? 예, 근데 오늘 같은 목요일, 어제 또 보이는 대로 많이 줬고, 예, 그리고 또 오늘 목요일 같은 날에는 이렇게 장줄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비추. 예, 절대 비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땅콩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들고 가볼 만하고요. 예, 제 오늘 느낌은 마엔에다가 언더입니다. 저는 직전 경기 너무 저점이 떴던 경기고, 그때보다는 요스바니가 컨디션이 훨씬 올라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땅콩이 오늘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근데 뭐 마인 찍기는 진짜 싫죠. 예, 마인 진짜 못하고, 경기 보면 또 시동 늦게 걸려가지고 1세트, 2세트 너무 또 그냥 맥없이 주다가 마지막에 똥줄하는 케이스도 많고, 예, 그렇기는 한데 저는 오늘 느낌은 대한항공 승마 원입니다. 동기부여 차이도 있고, 예, 뭐 원정이긴 한데.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도공대 현대건설의 맞대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건설은 조금 로테를 좀 돌린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위파이가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도공이 이제 정배받은 게 조금 좀 아쉽기는 한데, 직전 경기에서 실제로 도공이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두드러 팼다. 그죠? 예. 도공 같은 경우에 요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굉장히 전력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어. 무엇 하나 뭐 엄청 좋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지만, 뭐 수비, 공격, 뭐 미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지금 잘 잡혀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한번 만난 적이 있죠. 예, 원정에서 3대 1로 위파이가 없는 현대건설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 경기에서는 양효진도 뛰었습니다. 이때보다 양효진이 좀 폼이 좀 올라와 있긴 한데, 도공도 최근에 뭐 페퍼 상대로 풀세트 접전 승리, 기업 상대로 승리, 이런 거를 거두면서 최근에 분이 좋다. 정관장 상대 뭐 풀세트 접전, 음, 일단은 뭐 그냥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팀의 밸런스가 전체적인, 무엇 하나 크게 빠지는 것도 없고 무엇 하나 크게 좋은 것도 없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현대건설인데, 그죠? 예, 이 현대건설이 이제 로테를 어느 정도 좀 돌릴 거라는 말을 했고, 일단 이게 위파이가 빠지니까 진짜 전력이 진짜 확 꺼지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쵸? 예, 양효진이 한 경기 좀 굉장히 좀 잘하면서 페퍼전에 3대 0으로 좀 이긴 경기가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이 경기도 사실 현대건설이 잘했다기보다는 페퍼가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강했고, 이 경기 빼고 지금 다 지고 있거든요. 위파이 빠지고. 어,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근데 일단은 이 경기 처음으로 딱 드는 생각은, 일단 오바예요, 오바. 그죠? 여자 배구 기준점으로 182면은 기준점이 좀 높기는 높은데, 현대건설이 그래도 완전히 뽀로록 질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리고 도로공사 완전히 두드러 팰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건 오바. 역시 승패 라인은 노나먹기보다는 요 경기는 도로공사를 볼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대건설이 직전 경기에서도 위파이 없이 이제 두드러 맞았었고, 저는 도로공사가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기준으로 경기력이. 그리고 어느 정도 오늘 로테를 좀 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도 하고, 예, 감독이 또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뭐 일반승이나 오바 정도는 충분히 좀 고려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예, 고배당에서 마인도 한번 좀 찍어볼 만하지 않나. 2.29면은 고배당에서 배구에서 프렘 배당 1.4대 배당이 진짜 잘 들어오는 배당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현대건설이 로테를까지 돌아간다. 근데 프렌 1.5 프렌에 1.43. 전 배당 메리트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라리 저 같으면은 저는 고배당에서 2.29를 찌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도로공사 승에다가 오바 그리고 핸디사이드는 저는 마인사이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이제 좀 라인업을 봐야 되겠죠. 어제도 제가 이제 현대캐피탈 약 로테를 돌릴 것 같았는데 약 로테가 아니었죠. 어제 강 로테였죠. 최민호 빠졌고 이제 허수봉 아예 빠졌고 그리고 주전 세토도 뺐고 세 명이나 빠졌으면 그거는 오바를 보는 게 좀 맞긴 한데 그죠. 근데 제가 표를 일찍 보내드린 입장에서 라인업을 못 보고 가기 때문에 이 경기도 라인업을 보고 판단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로테를 어느 수준으로 돌리는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로테를 안 돌려도 일반승 정도는 볼만하다는 마인드긴 하거든요. 도공이 저는 경기력이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음. 자, 가시기 전에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